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자, 9시 30분에 CPI라고 해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금이나 은 투자,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진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이 살짝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또 따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과거 지금 70년대 이 닉슨 쇼크라고 하죠. 그거랑 비교해 보면서 혹시나 이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올까 이거의 공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 발표되고 나서도 제가 한번 리뷰할 수 있으면 리뷰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CPI 물가지수 전망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헤드라인 CPI는 뭐 0.2 전월 대비 0.2 그다음에 전년 대비 2.8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근원 CPI는 뭐 0.3 그다음에 3.1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30분에 이게 발표가 되는데요. 이 발표에 따라서 지금 뭐 트럼프는 뭐 9월 달에 그냥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겠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9월 달에는 무조건 뭐 이 CPI가 어떻게 나오든 뭐 심하지 않으면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이제 트럼프의 관세가 이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품목별로 관세가 계속 부과되면서 점점 오른 이 가격을 이제 소비자들이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지수가 오를 텐데 그 오르는 와중에서도 트럼프 정책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원래 디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물가 상승이 아니라 물가 하락이 왜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하락이 돼야 되는데 뭐 고용이나 그다음에 경기는 안 좋은데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상황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뭐 경기 사이클에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거의 뭐 50년마다 한 번씩 올까 말까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게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상승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쉽게 말하면요 경기가 침체되어서 경기 성장 GDP 성장이 없거나 마이너스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현상을 말하고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값은 비싸지고 회사도 잘 안 되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그래서 국민은 돈을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태 진짜 최악의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경기 침체로 성장은 정체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은 올라가는 지금 이런 두 개가 동시에 와서 진짜 가장 고통스러운 경제 지금 상황이다. 경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오지는 말아야 되는데 트럼프의 정책을 계속 민다고 하고 거기에 물가 상승까지 된다고 하면 이게 충분히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추이를 가져왔어요. 근원이랑 헤드라인 가져왔는데요. 우리는 헤드라인을 좀 중점적으로 보잖아요. 헤드라인이 원래 이렇게 지금 쭉 내려오다가 금리 인하를 작년에 좀 했었죠. 그래서 다시 또 물가가 올랐다가 이제 또 금리 동결을 하면서 계속 가니까 물가가 또 내려왔었어요. 유가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관세가 시행되고 금리 인하까지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커진다고 하면 물가가 튈 수가 있습니다. 위로 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이유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지금 상방으로 튈 이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물가를 압박을 해서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며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물가 이 CPI가 상승하며 이 지금 서민층이랑 중산층 역시나 뭘 하든 서민이랑 중산층이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를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고 꾸준히 투자를 하셔야 된다. 투자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요. 아마도 그래도 이런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 기회로 삼고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부자가 못 되더라도 위기에 대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가 관리 실패는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직결된다. 그래서 아마도 물가 관리도 할 텐데 과연 이 물가 관리가 잘 될까가 그게 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와 물가 반등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24년 9월에서 12월까지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한 1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헤드라인도 뭐 3.0
3.4잖아요. 그다음에 근원이 3.3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원래 연준의 목표치가 2%잖아요. 2%를 크게 상회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시작된다고 하면 물가가 이 관세까지 더해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많이 높다. 50%에서 더 위로 되겠죠. 60, 70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게 점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세 지속 가능성. 관세는 아마도 이 미란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하셨잖아요. 관세는 아마도 지속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 관세율이 18.3%에 향후에 뭐 미란 보고서를 보니까요. 20에서 25%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관세는 지속되고 그다음에 인플레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품목별 추가 관세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니까 이 공급 부족에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 물가가 이제는 고착화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무서워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있냐 이걸 보고 있는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지금 보면은 GDP랑 고용 지표가 특히나 이번에 발표된 고용 지표 수정치가 진짜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더 이제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신규 고용 통계 조정 후에 지금 실제 증가는 뭐 월 1.4만 명 수준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요. 70년대 제가 자주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닉슨 쇼크와 같은 유사한 정책 조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금리는 계속 내리는 이 닉슨 쇼크가 불러일으킬 정책을 똑같이 트럼프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닉슨 쇼크가 뭐냐? 1970년대 이거 중요합니다. 금 투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배경으로는 베트남 전쟁으로 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팬데믹 때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시중에 달러가 넘쳐버렸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이미 오르는 중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죠.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겪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리도 지금 막 심하게 가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닉슨은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 대통령 닉슨은 달러 근본이제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니콜 달러는 금이다 이렇게 금 교환을 하는 근본이제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근본이제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종이돈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왜 뭐 실물을 모아야 돼요? 왜 금과 은을 실물을 모아야 돼요? 이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터졌었어요. 이 70년도 때도 지금 보면은요. 금과 은을 원래 금이죠. 죄송합니다. 금을 원래 달러로 바꿔준다는 이런 근본이 제도였는데요. 그거를 안 되니까 그만큼 지금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를 무한정 이렇게 시중에 막 풀어버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고 그다음에 그 달러로 금을 바꿔줄 수 없으니까 금은 제한적으로 뭐 이렇게 발행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채굴이 바로 돼서 늘어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본이제를 폐지하면서 금 가격이 그때 엄청나게 치솟았죠. 그다음에 은도 같이 치솟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70년대 이 지금 근본이제 폐지 이 사건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뭐 ETF로 모으면 되지 아니 뭐 실물을 왜 모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70년대 닉슨 쇼크 때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도 왜 또 잃어버리시는지 왜 그럴 일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왜냐?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닉슨은 이때도 계속 내렸다. 그런데 이게 똑같죠. 지금 물가가 서서히 오를 것 같은데 트럼프도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면서 금리를 내릴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과로는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일 쇼크가 왔죠.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플러스 물가 폭등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 의장 아서 번즈는 역사상 최악의 정책 실수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닉슨 쇼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상황이랑 지금 비교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년대가 아니라 20년대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1970년대 닉슨 때는 전쟁과 정책 등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네, 트럼프는 지금 대선 정책 공약과 이런 돈 풀기로 그 다음에 플러스 금리나 압박까지 하면서 돈을 많이 풀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금리 인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관세 폭탄으로 물가가 오르는데
아마도 금리 인하를 계속 시도할 것 같죠. 미란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게 두 개가 거의 뭐 흡사하죠. 그다음에 차이점은 뭐 오일 쇼크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었고요. 닉슨 때는. 트럼프 때는 대규모 관세로 아마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차이이자 공통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결과로는 보면은 닉슨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면서 다음에 연준 의장 폴 볼커가 엄청나게 금리를 많이 올렸죠. 금리를 20몇 프로 올리면서 퇴근할 때 이 가슴에다가 폴 볼커가 가슴에다가 권총을 갖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 진짜 암살당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 자기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겠죠. 피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많겠죠. 부채가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직장을 잘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재현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CPI의 발표에 따라서 진짜 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칠 수도 있고, 아니 뭘 요정치냐, 왜 존 버나드야 너 호들갑 떠냐, 또 호들갑 떨었네 존 버나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닉슨이랑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존버는 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CPI나 이런 거 발표돼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되겠다 그 후에 투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 예측 투자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요. 그냥 장기로 가져가는데 그래도 변동성을 또 싫어해서 존버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발표된 다음에 뭐 하락을 하면 좋은 거고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상승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발표를 한 다음에 좀 지켜보고 그때 삽니다.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살 수도 있겠지만 폭등을 하거나 그런다고 하면 좀 더 한 1, 2주 더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닉슨 때는 이랬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불이 붙은 부엌에 지금 에어컨을 끄고 난로를 켠 꼴이었고요. 트럼프 때는 물가가 이제 불이 붙은 부엌에 관세 기름을 부어서 금리 인하로 난로까지 켜놓은 꼴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다 맞지는 않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었다. 그래서 닉슨이랑 트럼프랑 왠지 뭔가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책 딜레마가 또 있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 근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또 경기 침체가 오는데, 또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물가 폭등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가 될 텐데, 근데 연준이사 지금 미란이 임명 시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금리 인하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라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뭐냐? CPI 발표가 향후 미국 경제 방향에 결정되는 핵심 지표가 될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세, 금리, 경기 흐름에 맞물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주가는 아마도 더 이렇게 요동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계속 추진하는 게 금리나 관세, 뭐 외국인 투자 확대, 그다음에 백년 국채 뭐 이런 지금 강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트럼프는 제조업 부활, 그다음에 뭐 재정 적자 해소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약달러로 그다음에 기축 통화 유지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큰 욕심이란 이거죠. 이거 다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 못 잡고 탈날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보면은요 인플레이션 지표인데요, 여기에 지금 금리, 채권, 주식이 아마도 크게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보면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으면요 연준에서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CPI가 낮으면요 금리 인하 여력이 발생하면서 시장 랠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장 랠리가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나 AMD 뭐 인텔 이런 데가 또 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요 아마도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반도체나 이런 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냐 이걸 한번 봐드리면요, 공포와 탐욕 지수 보면은요 욕심 구간입니다. 약간 58로 욕심 구간이라서 저는 이런 구간에 크게 매수 안 합니다. 왜냐? 기다리면은 뭐 중립이나 아니면은 피어 두려움 구간, 그다음에 극도의 두려움, 여기까지도 오거든요. 보통 기다리면 1년에 한 번씩은 올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매수하는 게 싸게 매수하는 거다.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제가 시장 봐드리다가 한 번씩 이게 뜨면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때에 아마 매수를 한다. 지금은 저는 조금 매수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모을 수 있으면 현금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뭐 금을 모을 수 있으면 금이나 뭐 은 뭐 이런 거를 모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몇 개 가져왔거든요, 지표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자료인데요, 리서치 자료인데, 지금 M7 종목 있잖아요. M7 종목이 앞으로도 더 갈 것이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산 4,130억 달러를 보유한 169명의 참가자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 45%가 이 롱
매그니피션트, 그러니까 M7 종목들이 가장 올라갈 것이다. 이게 45%가 됐다고 합니다. 더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버블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숏달러, 약달러는 조금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롱골드, 지금 금이 잘 갈 것이다. 이거는 오히려 예전보다 확 줄어들었네요. 금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심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주식에 많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크립토에는 지금 뭐 9%밖에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걱정되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요, M7 주식은 25년 4월 최저치 이후에 이 48%나 상승했으며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급등을 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냐, AI 버블이 언제 터질까, 이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지금 신용 스프레이드가 이렇게 넓어졌거든요. 지금 위기 때마다 신용 스프레이드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AI 버블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66bp라고 해서 돈을 이 시장에서 빠르게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으면, 봐봐라, 지금 신용 경색이 안 일어나니까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워낙 지금 버블이기 때문에 서로 누구나 지금 여기에 AI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버블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위기가 생기면은 다시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가장 낮으면은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이 오히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 같은데, 좀 이거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위기인지 진짜인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는 지금 보면 높은 구간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 지금 25년 8월 달에 심리가 또 높거든요. 트럼프 2.0 시대 때 이렇게 높다가 트레이드 워, 지금 관세 전쟁 하다가 무역 전쟁할 때 이렇게 내려왔고 다시 또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높았을 때, 투자 심리가 높았을 때 또 하락이 오면서 큰 위기가 이렇게 생겼었죠.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은 조금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좀 걱정되는 게 뭐냐, 이 미장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91년도 이후에 지금 쭉 올라오면서요, 128조 달러 이렇게까지 엄청난 투자가 여기에 몰렸습니다. 128억 달러인가요? 이렇게 지금 엄청난 투자가 이렇게 몰렸다. 이게 투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장은 신이다. 우리 한국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다 투자하려고 해요. 특히나 미국의 M7 종목에 다들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투자자가 몰리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나중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주식의 원리에서도 똑같잖아요. 물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몰리면, 계속 몰리면 마지막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저는 조금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왜냐, 요즘 보면은요, 기관들은 매수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기관들은 새롭게 여기에 지금 미장에 들어와서 더 매수를 안 하고 일단은 지켜보면서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이제 해결될 것인가, 이거를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 미장 가는 대로 미장의 일변도로 가야 되나, 이거를 이 지금 시장 큰손들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너무 미장에만 이렇게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 미국의 빚이 지금 36조 달러에서 이제는 59조 달러까지, 이 35년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거의 몇 프로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결국에 여기에 내는 이자만 해도 계속 갚다가 진짜 미국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빚이 많고요. 그만큼 이제 또 달러 발행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채권 발행도 많이 할 것이고, 빚을 많이 지고 이자도 또 늘어날 건데, 금리 인하로 이거를 트럼프는 막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금으로 달아나면 됩니다. 금으로 달아나서 있으면은요, 금은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풀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닉슨 쇼크 두 번째가 이렇게 트럼프 쇼크가 온다고 하면 금이 갑자기 더 폭등할 수 있을 상황이 나오겠죠. 여기 70년대 이때 엄청나게 금이 폭등을 했었죠. 그런 사건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이제 관세 휴전으로 90일 연장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이 관세 이 지금 협상은 아마도 이 미국이, 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친중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여러
여러분들이 제가 좌파냐 우파냐 뭐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얘가 얘기하는 거는 뭐 시장주의자고 우파 같은데 또 중국을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 세계 지금 현상을 봤을 때 중국이 점점 유리해지는 것 같고 중국이 점점 발전하는 것 같거든요. 미국은 점점 좀 내려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요. 지금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게 뭐예요? 히토류를 잡고 있잖아요. 이 히토류가 지금 첨단 이 F-35나 그다음에 이 잠수함이나 그다음에 구축함 이런 데 들어가면서 이 첨단 무기죠. 이런 데 방산에 들어가는데 중국에서 이걸 수출 안 한다고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산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지고 미국이 지금 방산 무기를 팔고 전쟁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게 끊길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로 평화의 시대가 올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그런 거를 조금 바라지 않겠죠. 좀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무기를 못 파는 상황이 오면은 미국이 힘들어할 테니까 아마도 이런 지금 히토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는 바로바로 협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메인이란 얘기예요. 중국이랑은 협상이 또 잘 안 된다. 왜냐 중국은 히토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협상이 껄끄럽고 오히려 미국이 더 끌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중국은 그냥 버티면 돼요. 왜냐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버티고 미국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버티면 되는데 지금 미국은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중간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할지. 그다음에 8월 15일 날 러시아랑 어떤 협상을 할지 이게 기대가 많이 된다. 그리고 뭐 시진핑은 지금 보니까요. 미국과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한 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랑 또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제가 말씀드리죠. 다국화 시대는 오고 있고 금의 시대는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미국 주식만 너무 보지 마시고 투자를 다각화해야 되는 시대가 설마 올까? 중국 주식이 좀 뜨는 시대가 올까? 존 버나드만 중국 주식 그래도 미국 주식 하면서 하라고 강조한 유튜버인데 과연 존 버나드 말이 맞을까? 기대가 됩니다. 존 버만 진짜 이 중국 이 기술력이 좋고 중국이 올라갈 것이다. 미국과 같이 갈 것이다.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저 존 버나드만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유튜버들은 다 미국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존 버나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안 오른다? 안 오르면 뭐 미국 주식만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 보면 야 트럼프가 이 계엄령처럼 지금 워싱턴 DC에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방 요원 500명을 배치하고 주 방위군을 800명 투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내 임무를 지금 맡으면서 지금 보니까요. 워싱턴 DC에 지금 살인율이 높고 그다음에 슬럼가가 되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뭐 살짝 그냥 뇌피셜을 피자면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거 아닌가요? 뭔가 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연습을 해본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 의도가 뭐냐면 살인율이 높다 이렇게 하면서 또 슬럼가에 특히나 노숙자들을 조금 없애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굳이 노숙자를 없애려고 주 방위군까지 이렇게 투입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심이 되는데 일단은 뭐 그냥 너무 얘기하면 뭐 음모론이니 뭐니 할까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존 버나드는 어디에 투자하냐? 저는 개별주에는 웬만하면 많이 안 하거든요. 테슬라나 아니면은 몇 개 종목만 하고 있는데 죄다 하는 종목들은 뭐냐? ETF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ETF도 하고요. 중국 ETF들 차이나 테크탑10,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항생테크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QQQ나 SOXL 세배 레버리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때는 또 레버리지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기회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존 버나드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금도 저는 같이 금 현물도 투자하고 있고 은 현물도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제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클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굳이 금이나 은 안 사시더라도 제 거 뭐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다른 쿠팡 뭐 라면이나 이런 거 사셔도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한번 도와주실 분들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 오늘 지금 발표되는 거 한번 보고 시장 상황을 다음에 또 내일이죠. 내일 또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